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2강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4페이지 잠깐 보시면 14페이지 거기는 저 팔품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됐죠? 여기는 생단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여기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간단히만 갈게요. 표정이 안 좋네. 예. 자, 팔품사란 건 뭐냐면 각 단어에 대한 품사예요. 넘어가고. 예를 들면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이거 마이가 혹시 품사가 뭔지 아세요? 소유격은 품사가 아니죠. 팔품사라는 거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라고 해요.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팔품사는 이겁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품격이에요. 그럼 이 단어는 뭐냐면 나으란 뜻의 형용사예요. 갑자기 이렇게 깝깝해지죠? 형용사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에 되게 뭐로 끝나냐면 으로 끝나거나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으 그러니까 형용사죠. 오케이. 북은 브라더군요. 예. 브라더는 명사예요. 이스는 동사예요. 리얼리는 진짜로라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어를 외우잖아요. 이건 단어죠. 단어를 외울 때 뜻을 외우죠. 뜻을 외우면 품사를 알아야죠. 그건 국어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씩 설명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팔품사라는 거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품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14페이지 잠깐 보시면 명사라는 거는 단수명사가 있고 복수명사가 있다. 이건 참고로 하시고요. 요거까지만 설명할게요. 단수명사는 명사에 s를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복수명사는 명사에 s나 es를 붙이죠. 북이죠. 북이고 투북 쓰죠. 이제 이렇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생단기를 듣도록 하세요. 아니 이거 저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새끼는 오자마자 땅 강자 설명한 애가 아니고요. 이게 친절하게 지금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업은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수업은 그 수업마다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물론 40점 대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어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제가 훌륭하게 정말 간단하게 법칙을 설명을 해줘도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가 안 돼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 가장 영어의 기본은 어휘입니다. 그리고 구문이고요. 알았죠? 그래서 그걸 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좀 점수대가 낮고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만큼 들어야 될 게 많을 수밖에는 없죠. 오케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만 갈게요. 그래서 거기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오른쪽 대명사라는 거는 명사를 대신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시무철 이건 명사인데 그는 그 새끼 이러면 안 되고요. 알겠죠? 그놈은 그는 그녀는 이런 게 다 대명사죠. 명사를 대신 받는다는 거 참고. 인칭대명사는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 인칭대명사 은근히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저 15페이지 보면 인칭대명사에서 그 뭐 I, we, 뭐 I, me, my, we, us, our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아마 들어봤을 텐데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지금 랩 하는 거 아니에요. they, their, them, theirs. 그죠? we, our, us, ours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이거예요. 인칭대명사라는 거는 하나만 I, my, me, mine 이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주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소유격이고요. 이거는 목적격이고요. 이거는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주격이라는 거는요. 주어 자리에 썼을 때의 형태예요. 나라는 말을 주어에 쓸 때는 I죠. 그래서 우리가 I love you죠.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할 때 you love me죠. 나라는 말을 목적어에 쓸 때는 me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의미인데 이게 주어로 쓰였느냐 목적어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요. 이해되는?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뭐뭐의에 해당하는 거. 나의는 my예요. 너의는 you어예요. 그라는 거는 주어에 쓸 때는 he고요. 나는 그를 사랑한다 할 때는 I love him이죠.
그의일 때는 his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어를 외운다고 생각하고 외우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게 이제 그겁니다. 나의 것일 때는 mine이고요. 그의 것 할 때는 his죠. 그래서 우리가 he, his, him, his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일반 명사의 주격, 예를 들면 의사라고 칩시다. 그러면 닥터의 주격은 닥터예요. 왜냐면 그 의사가 뭐랄까 나를 사랑한다. 더 닥터 loves me죠. 목적격도 그냥 닥터예요. 근데 그 의사의일 때는 일반 명사의 소유격은 어포스트로피 s를 붙여주는 거고요. 그 의사의 책들 그러면 doctor's books가 되는 거죠. 이건 외우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도 얘랑 똑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doctors입니다. 소유대명사도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자, 요렇게만 갈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하는 게 아까 말했던 생단계. 여기서 이거를 막 가지고서 지금 20분씩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요렇게만 갈게요. 넘어갑니다. 거기 뭐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의문대명사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런 용어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지시대명사란 건 뭡니까? 지시하는 대명사예요. 지시해 주는 거. 야 그것. 야 그것 좀 줄래? 그것 이시죠. 이것 디스죠. 오케이?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동사도 단어를 외워야죠. 동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동사가 있고 일반 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습니다. 조동사는 나중에 동사편에서 뜻을 따로 외울 거고요. 비동사는 되게 아실 거고요. 이걸 뺀 나머지들 동사는 그냥 다 일반 동사예요. 동사는 단어를 외우시는 거죠. 거기 있지만 뭐 say 말하다라고 외우는 거죠. 만약에 discrimin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 이거는 구분하다, discriminate 차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구나라고 이건 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자, 형용사는 조금 설명할 게 있어요. 형용사는 설명을 좀 해야 돼요. 한번 지울게요. 자, 형용사라는 거는 은나 니은이나 리을에 해당하는 거고요. 형용사의 기능은 여러분들 되게 알죠?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 꾸며주거나 아니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 잠깐 보시면 형용사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질, 수량 등을 나타내며 명사, 대명사를 앞뒤에서 수식하거나 명사를 앞뒤에서 수식 밑줄. 거기다가 제한적이라고 써요. 제한적. 그 다음에 설명하는 있죠. 설명해주는 거기다가 밑줄 긋고 서술적이라고 쓰세요. 이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형용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한적인 용법이 있고 서술적인 용법이 있습니다. 자, 제한적이란 건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지만 명사를 수식하는데 자, 조심하실 거는 형용사라고 하는 놈이 꼭 명사 앞에서만 수식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도 수식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많이 모르시더라고. 뒤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뒤에서 수식할 때는 대개 두 단어 이상입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뒤에서 배우지만 to 부정사는 건 to 플러스 이거 많이 질문하대. RV란 말 앞으로 많이 쓸 건데 RV는 동사 원형이에요. 자, 동사 원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동사의 원래 형태입니다. 가다가 영어로 뭐죠? 가다, go. 과거형은 뭐죠? went. PP는 gone이라는 거예요. go, went, gone 외우셔야죠. 이것도 뒤에서 설명해요. 3인칭 she일 때는 she go가 아니라 goes죠. 그러니까 동사가 주어가 앞에 뭐냐 또는 이게 시제가 뭐냐에 따라서 형태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 원래 형태 이런 거를 동사 원형이라고 해요. 정말 저도 강의하면서 감동입니다. 이렇게 친절하다니.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 to 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럼 두 단어 이상이죠. 그래서 to 부정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것 그러면 something to drink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런 거에서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뒤에서 꾸미는구나 참고하시고. 서술적이라는 건 뭐냐면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에 쓰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 주격보어나 목적기보어라고 하면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고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참고로 이건 그냥 교양이라고 생각하시고 문법을 공부할 때는 자꾸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냐면 왜 그런 용어가 붙었는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 형용사가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를 제한적이라는 말을 썼느냐. 간단히 이거죠. 예를 들어서 teachers가 있어요. 선생님들. 명사죠. 자, 선생님들 할 때 우리 지금 공단계 선생님들 많죠. 누가 있어요? 그렇죠. 저부터 나와야죠. 자, 심우철이 있고요. 강민성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사의 전한길 교수님 계시고요. 신영식 교수님이 계시고요. 국어에 제가 좋아하는 김병태 자 교수님이 있고요. 자 이런다고 해요. 자 근데 앞에 형용사를 하나를 붙여요. handsome이라는 그래서 handsome teachers 잘생긴 선생님들이라고 합시다. 항상 저 수업 시간에 한 말은 좀 외부로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 선생님들이 있는데 handsome이죠. 이 인간 아니죠. 못생겼잖아요. 이분도 확실하죠. 이분도 똑같고요. 아, 내가 좋아하는데 하지만 아니에요. 요즘 이상한 선글라스 이상한 거 사가지고 보셨어요? 뭐 선글라스 이상한 거 끼고 다니세요. 그래서 아이 왜 이 선글라스 이걸 끼세요? 그랬더니 아 이제 나를 위해서 투자하려고 이상한 투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마 내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형 투자를 잘못했다라는 말은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핸섬을 붙이면 이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웃으셔야 돼요. 그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제가 좀 잘생겼을 때 에이 이게 더 나아요. 선생님 잘생겼죠? 이게 더 무섭습니다.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앞에 형용사가 붙으면 제한이 되잖아요. 이 명사에 대해서. 이해되나요? students 학생들. handsome 붙이면 뭐 없죠. 이해되죠? 그게 제한이고 요거는 잘 보시면 주격보호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심스는 여기 형용사를 써요. 뭐 예를 들면 친절하다, 뭐 부자다, 뭐 이런 거 쓰죠. 여기 아무리 많은 형용사를 쓴다. 이 형용사는 잘 보시면 이 심슨이라는 명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거잖아요. 심슨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거를 서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형용사라는 거는 두 가지 기능이 있구나. 하나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 하나는 명사를 설명하는구나. 이건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요거랑 연결이 됩니다. 알겠죠? 일단 이렇게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제한적 용어 보면 a beautiful girl, beautiful이 뒤에 있는 girl을 꾸미고요. a book written in English 하면 영어로 쓴 책 꾸며주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그 다음에는 그 보이는 wise하고 kind에 됐죠?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만 가겠습니다. 하나 더 거기 밑에인데 관사 있죠? 관사. 관사라는 거는 우리가 어나 언이다 더를 관사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팔품사에는 관사가 안 들어가 있죠. 아까 먼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사, 감탄사잖아요. 그렇죠? 관사는 넓게 보면 형용사의 일종이에요. 왜냐? 여기 뒤에 뭐가 붙어요? 꼭 관사되는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 잡아주세요. 얘가 얘를 꾸미잖아요. 하나의 이런 뜻이죠. 하나의 부가 하나의 책. 더는 그라는 뜻을 가져. 그 책.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관사는 형용사의 일종이다. 되셨죠? 이렇게만 갈게요. 근데 이런 게 독해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배우게 돼요. 플러스 명사, 더 플러스 명사가 있으면 뭐가 먼저예요? 몰라요? 얘가 먼저죠. 그죠? 이런 걸 모르면 순서 배열을 틀리는 거예요. 순서 배열 문제라는 거 뭔지 아시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좀 문제는 풀어보세요. 아까 어떤 학생이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그러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풀면 풀수록 존망해요. 알겠죠? 망합니다. 지금은 문제를 푸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아까 말했지만 올인원은 일단 2, 3회독 정도 기본적인 건 돼야죠. 문제는요. 문제를 푸는 거는요.
문제 푸는 소양이 어느 정도는 갖춰지고 나서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4월 국가직을 대비한다. 그럼 극단적인 겁니다. 극단적인 거. 문제풀이 언제부터 들어가면 될까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3월에 가도 충분해요. 3월 가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봅시다. 아니 한 해분 모의고사 푸는데 영어만 한 25분 정도, 가장 이상적인 25분이에요. 20분은 너무 빨라요.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25분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럼 25분 모의고사 풀었죠. 그거 복습하는데 10분이면 되죠. 이게 1시간, 2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아니 넉넉 잡고 알았어요. 그러면 20분 드릴게요. 그럼 45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2시간이면 한 3회분은 풀고 복습을 해요. 그렇죠? 그럼 하루에 3회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거의 90회를 푸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너무 성급하게 가지 마시고 지금은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다시 돌아갈게요. 됐죠? 그래서 이거 참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낱말인데 요거는 나중에 절 부분 가서 들어가도록 하고요. 감탄사는 그냥 빼시면 돼요. 뭐 오예, 아싸, 뭐 읍스, 헐 이런 것들이 다 감탄사입니다. 빼면 되고요. 됐죠? 팔품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넘어갑니다. 18페이지. 자, 요건 뭐냐면 요것도 좀 참고. 품사를 결정하는 것은 위치다라는 말 있나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워터가 품사가 뭐죠? 명사 물인가요? 근데 얘 동사로도 쓰여요. 정확하게는 물으라는 형용사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물을 마셨다 하면 I drank the water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I watered 이러면 이때 water는 뭐가 된 거예요?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명사냐 동사냐는요 단어로 보는 게 아니고요 문장 안에서의 위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는 물이니까 뭐겠어요? 동사면 이 정도는 잡아내서 물이니까 물을 주다겠죠. 나는 그 식물에게 물을 줬다 이렇게 갈 수 있어야죠. 이해됩니까? 그 웬만한 명사들은 다 동사의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하우스도 동사 뜻이 있어요. 집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럼 뭐랄까 I housed 뭐랄까 lots of 뭐 collectibles 하면 많은 수집품들이라고 합시다. 여기 I라기보다는 I가 아니라 더 house를 쓰는 게 좋겠구나. 그 집은 많은 뭐랄까 수집품을 집이니까 뭐 더 하우스 이상하네. 뭘 할까? 그 반 창고란 이렇게 아직은 그 창고는 이러면 이해되셨죠? 그럼 이건 동사죠. 그럼 집이니까 뭐겠어요? 뭔가 집 수용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외우기보다는 약간 좀 유연함을 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쨌든 이해되셨죠? 그 이야기고요. 지금 간단하게 좀 빠르게 여긴 좀 넘어가려고 해요. 그다음 두 번째 형태로 품사를 알아볼 수 있다. 뒤에 전미사가 전미사라는 거 알죠? 단어 뒤에 붙는 거. 그러니까 전미사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도 알 수 있죠. 이 전미사가 약한 학생들이 뭐냐면 단어를 많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단어도 간단하게만 그 단어를 외울 때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migrate 이주하다. 그럼 이건 뭐죠? 그 이주라고 가는 거죠. 혹시 이거 아세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ANT를 붙이면 이거 ANT는 되게 형용사형 전미사예요. 그럼 뭐예요? 이주하는. 근데 요거까지 아시면 좋습니다. 형용사가 가끔 명사 뜻을 가져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안 될 때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마이그런트란 말은 이주하는. 하나 더 이주민이 되는 거예요. 폴루트가 오염시키다죠. 그럼 폴루턴트는 오염시키는 사람이죠. 오염시키는 사람 좀 이상하나요?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친구가 계속 여기서 방구만 껴요. 그럼 he is a pollutant in this class. 얘는 이 교실에서 오염 시키는 사람이다죠. 이상하면 저 뭐예요? 물질이죠. 그래서 chemical이 화학이라는 뜻도 있고 화학 물질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죠. 이해되나? 근데 이거 은근히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게 아무래도 기본 강좌니까 가끔씩 제가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효과적으로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암기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암기해야 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친구는 뭐랄까 좀 합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항상 절대 이 말 믿지 마세요. 인간의 뇌는 무한하다. 여러분 항상 느끼죠? 그 거짓말인 거. 그죠? 저도 매일 느껴요. 저는 열받는 게 대가리도 큰데 암기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는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럼 암기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고 외우셔야 돼요. 똑같죠?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많은 단어들이 굳이 안 외우고 이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represent가 대표하다죠. representative는 대표하는 명사로 대표자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아요. relative가 관계가 있는 이죠. 이게 왜 친척이란 뜻이 되냐면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많은 단어들이 정리가 되죠. 이해되셨죠? 여기에 만약에 IM을 붙이면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안으로 이주에 오다죠. 이나 EX를 붙이면 바깥이란 뜻이에요. 그럼 emigrate는 무슨 뜻이에요? 밖으로 이주에 가다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다도 붙일 수 있겠죠? 여기도 붙일 수 있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migrate 하나를 알면 나머지들은 저절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 따로 외우고 이것 따로 외우고 이것 따로 외우고 이거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친구는 이제 합격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단어도 먼저 기본적인 거는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그래서 어원으로 단어를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원으로 모든 단어가 설명되지는 않죠. 그런 거는 이제 뭐 연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상 암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상 암기의 문제점도 아셔야 돼요. 연상 암기의 문제는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처음만 잘 외워져요. 뒤에 가면 갈수록 헷갈려요. 이 연상이 같고 이 연상이 같고. 두 번째는 연상이 기억돼요. 뜻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betray 배반하다. 그럼 배반한 놈은 목을 비틀어 이랬어요. 비틀어 배반하다 했는데 이거 비틀어인데. 근데 어쨌든 써서 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상이 효과적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어원, 연상을 같이. 그러고도 이제 이게 없으면 그냥 그때 가서는 써서 외우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잠깐 단어 이야기 좀 했고요. 됐죠? 그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단어를 좀 외우시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잠깐 돌아가서 18페이지 전미사는 최소한 먼저 좀 이거는 혹시 기초가 약한 학생은 이런 게 명사형 전미사고 이런 게 형용사형 전미사고 이런 게 부사형 전미사구나라는 거 좀 보시고요. 됐죠? 자, 오른쪽은 이제 사전 보는 법이 있는데 기본 강좌라 이렇게 right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그냥 좀 이렇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right는 품사가 다 여러 개죠. 형용사일 때는 올바른이라는 뜻이 많고요. 부사일 때는 올바르게고요. 명사일 때는 올바른 것이라는 뜻에서 권리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좀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도 동사 뜻이 있죠. 그럼 동사는 뭐겠어요? 올바르게 하다겠죠. 따로 외울 게 아니라. 이해되셨습니까? 이건 보라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자, 20페이지, 21페이지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팔품사에 대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이제 몰랐던 것들이 하나씩 나올 겁니다. 이게 뭐였지? 브라더를 꾸며주는구나. 됐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구나. 됐어요? for language도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명사도 되지만 이게 language를 꾸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나 형용사로 보는 겁니다. 형용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today는 뭐죠?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형용사냐 부사냐가 많이 헷갈리는데 간단해요. 명사를 꾸미지 못하면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되나요? 그래서 부사는 대개 뭘 꾸며줍니까?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 주죠. 그래서 보시면 나는 반드시 내 숙제를 끝내야 돼요. 오늘 끝내야 되죠. 그러니까 동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얘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시험에 가끔 나오잖아요.
She looks beautiful이에요, beautiful이에요? beautiful이죠. 왜 beautiful이냐면 얘는 잘 보시면 뭐를 설명해요? she를 설명하잖아요. 보는 게 아름다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보는 건 뭐 이상하고 뭐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별로였죠. 예. 됐죠? 근데 예를 들어서 she walks는 beautiful이에요, beautiful이에요? beautiful이죠. 잘 보시면 이거는 그녀가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걷는 게 아름답죠. 이해됩니까? 형용사 부사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이제 이런 게 문법 문제에 나오죠. 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요걸 통해서 형용사라는 거는 명사와 관련이 있구나.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를 설명하는구나.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긴 그럼 넘어갑니다. 여긴 기초여서. 자, 이제 진짜를 들어갈게요. 이제 구의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는 나중에 가고 일단 넘기세요. 26페이지 바로 가겠습니다. 26페이지. 자, 거기 이제 나와 있죠. 구의 개념을 잡는 총 준동사까지 합쳐서 5가지 법칙이 있습니까? 여기가 이제 진짜입니다. 여기가 진짜예요. 그럼 구의 개념을 잡는 5가지 법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기랄. 미안. 하나 품사에서 하나를 빼먹었구나. 죄송해요. 17페이지 미안 죄송합니다. 17페이지 다시. 쏘리 죄송해요. 예. 폈나요? 자, 거기 전치사 있습니까? 전치사라는 건 뭐냐면 전이 앞전자예요. 치가 not 하고요. 영어로도 전치사는 preposition이죠. 여기서 pre가 앞이란 뜻이고 pose가 not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뭔가 앞에 놓여진 게 전치사입니다. 그럼 전치사라는 건 뭐 앞에 놓여지냐면 명사 앞에 놓여져요. 바꿔 설명할게요. 전치사 나오면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치사는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전치사는 외우셔야 되고요. 우리 책 내가 좀 페이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전치사에 대한 뜻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알겠죠? 그건 다음 시간에 교재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전치사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예.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죄송. 첫 번째 문장 갈게요. 바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법칙은 이거예요. 방금 했던 전치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명사가 나옵니다. 합쳐서 얘는 뭐가 되냐면 부사구가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가적인 정보요. 그래서 얘는 가로치고 없는 셈을 하시면 돼요. 이게 아까 잘 봐보세요. 요 문장 기억나시죠?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잠깐 봐보시면 제가 이렇게 가로쳤죠. 왜요? 얘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르친 게 다 전명구예요. 요거 몰랐으면 알아두세요. suchas도 전치사입니다. 예를 들어라는 전치사예요. 뭐뭐와 같은 이란 뜻으로 가지 말고 예를 들어라고 가게 되면 나중에 직독직해 하기 편해요. 요거 나왔으니까 요것도 하나 이야기할게요. 잠깐.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자꾸 좀 공부 외적인 이야기를 하네요. 직독직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직독직해 하지 마세요. 그게 영어를 망치는 주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직독직해라는 거를 어설프게 배우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설프게 직독직해 배우니까 다 나중에 뭐가 되냐면 단어로 소설을 써요. 그러니까 직독직해가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직독직해 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을 때 직독직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로망은 글을 읽으면서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전에 분석 독해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직독직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석 독해 하시고요. 뒤쪽에 가면 이제 제가 아주 깔끔하게 직독직해 하는 법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제발 분석 독해 하세요. 알았죠? 자, 전 돌아가서 그러면 서치에서는 예를 들어라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가로쳤잖아요. 여기도 서치에서 전치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친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가로치니까 아까 보였었죠.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1법칙이. 됐죠? 하나를 더 볼까요? 그 다음 문장. 요것도 아까 했을 때 잠깐 보시면
요렇게 아이고 예. 요렇게 가로쳤었죠, 제가. 맞아요. 요거 뭐예요? 전치사죠. 요렇게 가로치면 안 돼. 요렇게 아이고 전치사 이렇게 가로치고 없는 셈 이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따로 bring about 야기시키다, 결과를 초래하다라고 따로 우리가 수거적으로 외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로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는 알겠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가로치고 없는 셈. 없는 셈 하라 그랬더니 또 진짜로 가로치고 없애더라고요. 그러지는 말고 해석이 되면 하세요. 알겠죠? 해석이 되면 하세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정보는 아니라고요. 오케이. 자, 두 번째. 2번도 중요합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가로치고 없는 셈 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부입니다. 어부는요, 가로치고 없는 셈을 하기보다는 앞에 명사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알았죠? 그럼 이거는 가로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하나의 명사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부 명사를 하나의 명사로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럴 때 해석본 말씀드릴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항상 명사를 해석한 다음에 전치사로 가는 거죠. In the room 하는 거라고 돼요. 방 안에. 그쵸? Under the sun. 태양 아래. 요거 됐어요. 자, 어부가 어렵습니다. 어부가 뜻이 많은지 잘 보세요. 어부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뭐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명사의 명사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 잠깐 한번 해볼까요? 여기 어부죠.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뭐뭐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인구의 갑작스런 증가. 됐어요? 여기 잠깐 해볼까요? 그럼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죠. 그러면 이거를 넘어선이죠. 5번은 뭐뭐를 넘어서니까 이거를 넘어선이죠. 돼요? 그럼 여기 어부가 있죠. 그럼 다시 여기는 뭐라고 해석해야 됐어요? 땅의. 캐리가 운반하다는 뜻도 있고 지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지니는 능력. 땅이 지니는 능력이 뭐겠어요? 사람이나 집을 지니는 거니까 수용력 이러면 되겠죠. 땅의 수용력을 넘어선 인구의 갑작스런 증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면 이런 건 하나지만 잘 봐보세요. 이게 해석이 된다? 그럼 이제 얘도 되는 거죠. 얘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해석하면 되겠잖아요. 그럼 요거 어떻게 해석해요? 삶의 기준. 똑같잖아요. 삶의 기준 안에서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얘가 해석이 되면 얘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칙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설령 이 단어를 몰라. 그러면 랜드의, 캐링한, 커패서티를 넘어선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리빙의, 스탠더드 안에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물론 얘는 이제 삶의 기준이라는 거는 잘 생각하면 삶의 질이죠. 그래서 더 스탠드 오브 리빙은 삶의 질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거죠. 왜냐? 잘 생각해 보면 요즘 들어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럴 때 그 삶의 질은 이건희의 삶의 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질이라는 건 잘 생각해 보면 삶의 일반적인 표준들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세요. 해석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으로 해석한다는 거. 됐죠? 자, 두 번째. 근데 이 앞에 명사가 숫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뭐뭐 중에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one of the famous teachers 하게 되면 유명한 선생님들, 이건 원 하나니까 숫자, 유명한 선생님들 중에 하나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부는 뭐뭐의, 숫자가 나오면 뭐뭐 중에로 해석한다는 거. 됐죠? 자, 좀 많아요 여기가. 세 번째, 이거는 지금 다
이 두 개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오케이. 세 번째는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순서대로. 이게 문법에도 가끔 나오죠. 문법 문제로도. 예를 들어서 number of students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학생들의 숫자가 아니죠. 많은 학생들 이렇게 가죠. 이해돼요? lots of 똑같죠. students 하면 많은 학생들 이렇게 가죠. tens of 해도 학생들의 10명이 아니라 학생들 중에 10명이 아니라 수십 명의 학생들 이렇게 가죠. 그래서 딱 형태가 정해졌다고 할 수는 없는데 되게 이렇게 단위를 나타낸단 말이 좀 애매한데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of나 아니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에 s를 붙여서 of가 나오는 경우는 되게 이렇게 꾸며지는 거고요. 이거는 나올 때마다 따로 외우세요. 알았죠? 일단 우리 책에는 안 적어놨군요. 거기 있네요. 밑에 보면 a lot of나 lots of, a great deal of 있죠. tens of, years of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26페이지 제2법칙 밑에 박스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져 있죠? 근데 이거 나올 때마다 외우세요. 많지는 않아요. 되셨죠?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 여기다 적을게요. 네 번째. 동격이 있습니다. 동격. 이때는 되게 뭐뭐라는으로 많이 해석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많지는 않아요. The City of Seoul 이러면 서울의 도시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석하겠어요? 서울이라는 도시. 됐죠? 오히려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명사 of 다음에 여기 ing가 나오는 구조. 일단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개 반드시는 아닌데 대개 이때 of는 동격으로 쓰입니다. 일단 적어두세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세 번째 갈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요 해석한다면 요거 가는 거예요. 명사부 명사가 나오면 대개는 이 두 개예요. 대개는 이 두 개예요. 명사부 명사가 나오면 거의 95% 이상은 이거예요. 명사의 명사. 명사 중의 명사. 이건 따로 보시면 되고요. 됐어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우리가 A 그리고 B 그리고 C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A 그리고 B 그리고 C. A, B, and C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다만 and와를 붙여요.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그러면 A, B, C, O와 D입니다. A 그리고 B는 영어로 뭘까요? A 그리고 B? A and B겠죠.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를 하나의 단위로 본다는 거. 오케이, 얘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단위란 건 이거예요. 명사, and 명사면 이걸 명사 세 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명사로 본다고요. 형용사와 형용사면 이거를 형용사 네 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형용사로 보는 겁니다. 똑같아요. 만약에 동명사, and 동명사면 이걸 하나의 동명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범위를 영어는. 범위를 잡으셔서 그걸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만 문장 구조들이 보여요. 그럼 그 구조에 맞춰서 해석만 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일단 이렇게 정리 요거 봐두시고. 이왕 나왔으니까 이것도 하나를 더 가버릴게요. 두 개밖에 안 나왔는데 A, B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가끔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문법 문제로. 이럴 때는 얘는 동격입니다. 적어두시고요. 자, Simpson and a English teacher. 그럼 요 뒤에 여기 주어로 쓰였어요. 여기 만약에 is냐 아냐 그러면 뭐가 맞아요? 그렇죠. 이건 두 명입니다. 심슨과 한 영어 선생님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가 맞죠. 요거 이해 될까요? 그런데
심슨, 컴마, English teacher. 이렇게 쓰면 is냐 아냐 그럴 때 뭐가 맞을까요? 이건 is예요. 왜? 이거 동격이에요. 심슨 즉 영어 선생님.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좀 참고. 됐죠? 정리해 두시고요. 너무 많나요? 괜찮죠? 이 정도 법칙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이 법칙만 한 5, 6강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5강 동안 배우는 거 이거 5가지 말고는 없어요. 물론 조금씩 있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 저 구문편에서 배우는 게 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됐죠? 자, 네 번째 들어갈게요. 여기다 적어야겠네. 자, 네 번째 법칙입니다. 아까 했던 겁니다.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데 뒤에서도 수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됐어요? 자,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면요. 얘는 하나의 명사구가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girl. 그러면 얘는 얘를 꾸미죠. 이걸 뭘로 보면 돼요? 하나의 명사로 봐야죠. 됐어요? beautiful girl. 똑같죠? 아니, 한 소녀나 아름다운 소녀나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같은 소녀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명사로 보는 거라고요. 똑같습니다. very beautiful girl 하더라도 이걸 하나의 명사로 볼 수 있어야죠. 아름다운이나 졸라 아름다운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면 형용사고요.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니까 이건 하나의 명사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었습니다. 됐어요? 자, 뒤에서 수식해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잡아주세요. 이거는 어쨌든 뒤에서 배우긴 하는데 지금부터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명사 다음에 형용사 구가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고? 하나의 명사 구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를 더 갈게요. 요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수식을 해도 이거는 하나의 명사구가 됩니다. 그러겠죠? 하나 더. 이것도 뒤에서 배웁니다. ing나 pp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이놈이 뒤에서 이 명사를 꾸미게 되면 얘도 하나의 명사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절이 이 명사를 꾸며도 이건 하나의 명사구가 됩니다. 지금 제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시면 이거를 써놨다가 일단 외우세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명사구가 된다는 거 적어두세요. 뒤에서 또 할 거니까. 됐어요? 이거 외우시고요. 그러니까 적으면서 들으세요. 기초가 이렇게 약하시는 분은 미리 좀 예습을 해오시는데 어떤 예습을 해오냐면 일단 단어들을 외우세요. 영어는 기본이 단어입니다. 단어들을 외우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업 중간에 나는 네가 한 말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외우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외우거나 이해 안 되더라도 외우거나.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이게 이거 외워놓으면 나중에라도 이게 이거였구나 라는 게 돼요. 안 외우면요 계속 이해가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일단 외우세요. 명사 다음에 형용사구나 투부정사나 ing나 pp나 관계사절이 꾸미면 이건 하나의 명사가 되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구문 중에 하나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구의 개념을 잡는 4가지를 다 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가 지금 27페이지죠.
마지막 준동사입니다. 준동사는 뒤에 가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오늘 하나 알아둘 건 요겁니다. 이걸 지워야겠구나. 갑니다. 준동사가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준동사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투 부정사라는 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명사라는 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분사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얘가 뭔지 모르면 이것도 똑같으면 그냥 일단은 외우세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잘 들으세요. 투부정사 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냐면 투부정사의 형태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이지랄 하더라고요. 이지랄은 아니고요. 예. 자, 부정사는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니에요. 뒤에 뭐가 더 나와요. 여기까지가 투부정사인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to study English in the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in the school makes me crazy 이런다고 합시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나를 미치게 한다 이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투부정사는 to study가 아니에요. 투부정사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잘 들으실 게 영어가 되려면 뭘 잡아야 되냐면 덩어리, 의미 단위의 덩어리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투부정사를 여러분들이 왜 해석을 못하냐면요. 일단 투부정사는 덩어리를 잡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투부정사냐? 이거 잡으면 그냥 그건 끝나요. 명사적 요법, 형용사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가 투부정사인지를 잡아야 그게 명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알아둘 거는 그리고 여기까지 가라는 걸 알면 얘가 뭐니까? 동사니까. 얘는 뭐였겠어요? 주어였겠죠. 혹시 이거 뒤에서 배우긴 합니다만 아래 주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죠? 명사라는 품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다를 명사로 바꾸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 이렇게 갈 수 있죠. 주어에는 되게 어떤 조사를 붙이죠 우리가? 은는이가 붙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투 부정사라는 거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니고 이 동사의 성질에 따라 뒤에 목적어나 보어나 각종 부가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하나의 부정사로 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동명사도요. 뒤에 이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나 각종 부사가 나옵니다. 이 말이 뭔지를 모르면 어쨌든 뒤에 뭔가가 더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의 동명사인 거예요. 분사도 똑같습니다. 이 성질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나 각종 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하나의 분사로 보는 거예요. 이왕 나온 거 하나를 더 가버릴게요.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앞에 의미상 주어라는 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워. 하여튼간. 자, 이거 생각해보면 얘는 동사는 아닌데 어쨌든 동작이잖아요. 동작. To study English in the school.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배우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이든지 유령이든지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동작에는 주체가 있겠죠. 주어가. 그러니까 주어를 원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다만 굳이 안 써도 되는 경우는 생략을 할 뿐입니다. 생략을 하는 거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써줘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겁니다. 목적격 아까 첫 시간에 했죠. 주격, I, my, me, mine, you, your, he, him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대명사인 경우는 목적격을 써주는 거. 일반 명사도 목적격이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일단 적어두세요. 자, 동명사는 소유격을 쓰거나 목적격을 씁니다. 대명사인 경우는 소유격만 쓰는 거고요. 일반 명사는 소유격, 목적격을 다 씁니다. 이거는 뒤에 준동사 파트에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일단 저거만 두시면 됩니다. 분사구문은 뭘 쓰냐면 주격을 씁니다. 일단 이렇게 적어두세요. 근데 얘들은 생략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표현하시고 잘 들으세요. 제가 말하려는 건 지금 여기서는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까지가 부정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동명사고 여기까지가 분사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오후 법칙이 뭐였습니까? 준동사를 하나의 단위로 발화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그 이야기예요. 요거 그림 적어두세요. 요 그림 적어두세요. 벌써 지금 첫 시간에 너무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이제 여기까지가 다예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뭐 법칙 있으면 제가 갭니다. 여기까지가 다예요. 됐어요? 끝. 그럼 다시 한번 됐죠? 자, 다시 한번 외우세요. 첫 번째, 전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구, 명사부 명사는 명사구. 됐죠? A, B, and C를 하나로 보라는 거.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면 명사구가 된다는 거. 준동사는 하나의 단위로 본다는 거. 이것만 제대로 하시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문장 해석은 쉬워져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다죠. 뭐. 됐죠? 끝. 다만 이제 요 질문 많은데 요거 간단히 요거 그냥 들으세요. 전사 플러스 명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부사구만 되는 건 아니고요. 형용사구도 돼요. 잠깐 여기 그냥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책상 위에 책이죠. 얘가 지금 뭘 꾸며요? 책이라는 명사를 꾸미죠. 그러니까 이때 언더북은 뭐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부사구가 아니라 형용사구죠. 근데 그냥 어쨌든 부가적인 정보라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형용사구냐 부사구냐가 아니라 가로치고 어떻게 한다? 없는 셈. 전명구는 가로치고 없는 셈.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알겠죠? 됐죠? 그러니까 형용사구냐 부사구냐 질문 좀 하지 마세요. 그 인생에 도움 안 돼요.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했고요. 넘겨서 28페이지 29페이지 여기 적어져 있구나. 28페이지 29페이지는 전치사의 기본 뜻을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일단 요거라도 참고로 외우시고요. 됐어요? 4번 5번 잠깐 보고 4번은 나중에 하고요. 5번 시간 표현 부사고 있습니까? 되게 시간 표현이 들어가는 거는 명사라기보다는 부사로 보시면 돼요. 아까 yesterday 했었죠? yesterday. 그것도 명사라기보다는 부사입니다. 자, 이제 넘겨보세요. 이제 넘기면 뭐가 있습니까? 구개념을 연습하는 게 쫙 있죠? 졸라 많아요. 무려 41개를 넣어놨습니다. 장난 아니죠? 근데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요게 되면 끝나요. 오케이. 아까 저 했던 거 잠깐 보시면 이제 봐보세요. 우리 연습해 봅시다. 어죠? 여러분들 관사대는 반드시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오는 명사는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어예요. 그럼 주어는 대개 우리가 어떤 조사를 붙여주죠? 은는이가. 알겠죠? 은는이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뻔하죠? 여기까지. 왜? 어부니까. 명사부 명사. 자, 요거 전치사. 명사, 어부, 명사 가로치는 거죠. 아까 요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요걸 하나의 동사로 본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얘 명사. 자, 요거 다시 전치사. 요렇게 가로치고요. 요거는 일단 놔두자고요. 됐어요. 그럼 뻔하죠. 자, 보세요. 끝났어요. 여기 뭐를 붙여요? 주어니까 마지막에 뭘 붙여줘요? 은는 이가.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뭘 붙이죠? 을을. 이해될까요? 여기 어부는 다시 뭐를 붙여요? 여기도 뭐라고 해도 돼요? 자,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내가 다 직독직해 하지 말고 내가 분석독해 하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일단 주어니까 여기서부터 해석하면 되겠네. 뭐라면 땅,
수용력을 넘어선 인구의 갑작스런 증가는 야기시킨다 악화를 돼요. 삶의 질에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별거 없어요. 됐죠? 이게 졸라 긴 문장이라니까요. 참 선생님이 졸라라는 말이나 했었고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문장 여기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애프터 전치사죠? 그럼 뒤에 뭐 나오겠어요? 그 예상이 되죠. 아, 뒤에 명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가로치면 그 다음 뭐가 보일까요? 그럼 주어라는 명사가 나오겠죠. 주어가 나올 거예요. 예상이 되잖아요. 예상이 되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 독해가 빨라져요. 독해를 빠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아, 명사부 명사 and 명사 여기까지 가로쳐야죠. 색깔을 달리 갈게요. 은근히 제가 색깔 깔맞춤을 해요. 됐죠? 자, 그러니까 아, 이제 보여요. 뭐가 보여요? 아, 얘가 주어겠구나. 그럼 주어죠. 뭐 붙여요? 해석? 은는이가. 주어는 은는이가. 그럼 주어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이제? 동사 나와야 되겠죠. 아, 근데 뭐 나왔어요? 그럼 전치사 뒤에 뭐 나오겠어요? 명사. 그거 가로치면 그 다음 동사 보이겠죠. 전치사, 명사. 아, 또 전치사 나왔네요. 가로치면 되죠. 지금 언젠가는 동사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나와요. 뭐요? 동사 has uncovered. has pp는 우리 시제에서 배웁니다. 현재 완료라는 거. 부사 일단 이거 뭐 부사인데 뭐 굳이 가로칠 필요는 없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뒤에 뭐 나와요? 명사 나오겠죠. 근데 봐보세요. 다음에 부사가 나왔다는 거는요. 반드시 뒤에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봐보세요. 나 on 다음에 벨이라는 부사가 나오면 명사 나올 수 없잖아요. 바로.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형용사. 그 다음 명사 나오겠죠. 이것도 적으실 분은 적으세요. 사법칙에다가 적은데요. 나 on 다음에는 나 on이나 더 뒤에는 뭐 중요한 법칙은 아닙니다만은 명사가 나올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데 나 on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다시 뒤에 뭐 나올 것이다. 명사가 나올 것이다. 나 on이나 더 뒤에 부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이다. 명사가 나올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딱 예상돼. naturally occurring 형용사, substance 명사 이렇게. 요거는 관계대명사인데요. 일단 요건 아직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직 우리가 저런 뒤에서 배우니까. 얘도 앞에 문장과 똑같아요. 얘는 얘를 이해한다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한 독립적인 연구소가 마침내 uncover, discover 같은 뜻이에요. 발견했어요. 얘를 목적어니까 얘를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여기서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 요거예요. 한 연구소가 발견했어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물질을요. 이건 절 뒤에서 배웁니다만 이건 뭐냐면 이 물질이 뭔지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이건 나중에 배우고요. 이게 다예요. 가로친 것까지 해볼까요? 이거 했잖아요. years of 하면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수년간의 연구와 비싼 실험. 전치사는 명사 후에. 됐죠? 여기서 가볼까요? 바이테크놀로지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면 되죠. 됐나요? 함께 한 독립적인 연구소가 마침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을 발견했다. 이 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은 뭐냐? 자연 발생 물질이겠죠.
됐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봐보세요. 구가 잡혀요. 이 네 가지로 다 잡혀요. 5가지로. 구가 잡혔어요. 부사는 가로치고 없는 셈을 해요. 그럼 문장에 5가지 형식이 보여요. 그럼 그 형식대로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구 잡는 훈련을 할 겁니다. 그게 37페이지까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워요. 여기가 되면 나머지는 쉬워요. 절은 쉬워요. 준동사도 쉬워요. 절이나 준동사가 가서 여러분들이 해석 안 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구가 안 돼서 그래요. 됐죠? 그럼 이제 구 연습을 철저하게 하고 나면 이제 문장 가지고 다시 구 연습을 할 거예요. 그게 파트 3예요. 문장의 형식. 이해되셨죠?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직 물론 완벽하게 내 것이 안 됐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뭔지는 알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대체나 이거 이렇게만 연습하면 내가 이게 문장 구조가 보이겠네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느낌은 들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고요. 됐어요? 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요거 썼으니까 요거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웠어요. 5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여러분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구. 두 번째, 명사구 명사는 명사구. 세 번째, A, B, and C는 하나의 단위. 형용사가 명사구이면 명사구. 마지막으로 준동사를 하나의 단위로 봐라. 준동사를 하나의 단위로 봐라.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잠깐 그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또 이론 하나 배울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 연습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시는 분은 이제 뭐 연습해야 되냐면 구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구가 이거 뽑는데 가장 힘들어요. 우리가 이 책에서 실제로요. 이게 거의 지금 내가 이 강의가 지금 한 17년, 16년 정도 하는데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켰거든요. 가장 문제 뽑는 게, 지문 뽑는 게 어려운 게 앞부분이에요. 왠지 아세요? 실제로 이렇게 한 복잡한 문장이 안 많아요. 영어 쉽다니까요. 안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 뽑기가 가장 어려워요. 뭐 절이나 준동사는 그냥 뽑기 쉬워요. 사방군데가 있으니까. 근데 순수한 한 문장으로. 근데 이것도 한 문장이 읽었을 때 이해가 돼야 되죠. 구문이란 건 그렇잖아요. 원래 글이라는 건 앞의 내용을 이해해야 이해되는 글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가급적 배제시켜서 여긴 구문이니까 문장 해석 연습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좋은 자료예요. 뽑기 힘든 자료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꼭 인터넷 보시면 연습하시고요. 현장 학생들은 간단히만 좀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